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탑픽 종목을 찾아내는 순서입니다.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사실 지하철 4호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화창한 금요일에 웬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고 쉬운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요. 지하철 뭐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하철 타고 멀리 여행 한번 가시라고 여행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행이요? 네, 특히 이제 5월달 요래 주위에 보시면 애들이 학교 안 가는 애들 많거든요. 단기 방학이라는 게 오늘 생겼어요, 작년부터. 오늘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째서 또 IFC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길래 왔다 갔다 하죠. 네, 저는 그 친구들이 학교 안 가고 뭐 하나 싶었는데 또 네. 그런 거 있군요. 단기 방학이 뭡니까? 단기 방학이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행도 활성화하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랑 같이 손잡고 이제 막 놀러 다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짧게는 3, 4일에서 많게는 열흘까지 막 쉬게 하는 건데 이게 단기 방학 그래서 봄이 돼 있고 뭐 가을 돼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히 봄 방학, 가을 방학이 생긴다, 뭐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나라에서 하니까 다 쫓아하는 게 상례잖아요. 네. 전국 학교의 88%가 정부에서 이제 학사 운영도 다양하다 이거 갖다 붙인 얘기가 되겠고요. 뭐 관광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짧게는? 단기 방학이다. 네, 사흘에서 열흘까지 쉽니다. 저 학생 때는 왜 이런 게 없었나 몰라요. 근데 이 단기 방학 말고요. 네. 이 아까 관광 주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다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단기 방학해서 학생은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들은 뜨하여서 뭐 속상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또 돈도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봄 관광 주간은 그것도 역시 작년부터 한 건데요. 네. 이게 봄이랑 가을 두 번을 했어요. 이번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올해도 뭐 비슷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묶음으로 일단 관광 전체적인 그 지역마다요. 네. 할인해주거나 아예 무료로 해서 전국에 이거 역시 지역 뭐 활성화 이런 거 되겠는데요. 그래서 볼거리도 많이 하고요. 지방 축제들도 이 시간에 몰려서 하고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경제 살리기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죠. 근데 이 관광 주간에요. 실질적으로 여행들을 많이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쉬라고 시간을 줬을 때 뭐 집에서 그냥 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뭔가 여행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는 났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지방 활성화, 지역 활성화인데요. 보면 이제 지역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네. 외국 가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연휴 막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월급자니까 뭐 나왔지만 뭐 쉬는 사람 뭐 대기업들 단체로 노는데 꽤 맞아요. 있거든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 1일 요 10일 언저리에서 한 48만 명 정도, 45에서 40만 명이 해외여행 간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 첫 날이었던 5월 1일 네. 그 노동 근로자의 날이죠. 그거랑 2일날 이틀 동안 30만 명이 갔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로 온 중국인 많이 그때 보셨지만 이미 네. 10만 명이 그때 한꺼번에 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갔냐는 건데요. 이건 분기인데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을 이렇게 자유화된 게 역사가 짧아요. 1989년 1월 1일부터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늘어나게 해서 2005년에 1,000만 명이 찍었고요. 네. 작년 처음으로 1,600만 명을 찍었어요. 이야. 근데 얼마 전에 그 문화교통부랑 관광진흥협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최소 올해 1,670만 명에서 내년에 1,800만 명이 외국을 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해 이건 복수로 카운트합니다. 네. 2번 가면 2명이고요. 거기서 그 승무원들은 제외한 거니까 진짜 공항이건 뭐 배를 타건 우리나라 수영해서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의 숫자가 1,600에서 올해 1,800만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외국을 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증시에서 수혜주를 찾을 때는 우리가 갈 때보다는 네. 우리로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주는 관광객 수에서 저희가 수혜주를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네. 뭐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럼 많이 늘었습니까, 이 기간 동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사람 1,600만 명 갔다 그랬는데요. 온 사람이 1,400만 명인데 역시 한 25% 늘어났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 사람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600만 명이 됐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걸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이미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난다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특히 제주도 계신 분 이제 다좀 그런 맞아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으로요 1억 명을 처음 들었어요. 13억 인구에 처음 1억 넘어섰는데요. 2015년 올해 1억 3,500만 명이 외국을 가고요. 2020년에 올해 30% 늘어나는 거거든요. 2020년에 네. CLS라든가 중국 정부에서 예측하는 게 2억이고요. 많게는 3억 명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보다 몇 배?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한국에 더 온다. 그리고 내년은 특히 중국 사람이 한국 방문해거든요. 사람들 지금 중국 사람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문제입니다. 이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가보면 네. 사실 한국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반갑죠. 대다수가 네, 네, 네. 중국인들이에요. 그만큼 많은데도 앞으로도 2배 이상의 인구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수혜주로 뭐 여행주를 꼽아야 되는 건지 또 화장품주를 꼽아야 되는 건지 뭔가 관련된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이니까 뭐 여행에 좀 집중돼서 얘기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여행은 보면 우리나라 이제 아웃바운드 외국으로 가는 게 있고 인바운드 우리나라 오는 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행 패키지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여행 패키지도 차트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이 이건 이제 하나투어가 되겠는데 이게 네. 바로 나온 거가 패키지의 송출 개수니까 진짜 많이 팔린 거거든요. 증가율이 12%, 13% 계속 10% 이상 가고 있어요. 한 번도 1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거의 같은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이 두 회사의 독점적, 과점체가 오히려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죠. 다만 티켓도 팔리는데 티켓은 경쟁이 심해요. 인터파크도 있고 외국 조금 사이트, 작은 데에서도 팔고. 외국 사이트에 네. 워낙 큰 회사들이 정말 싸게 팔거든요. 저만 알아도 외국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외국 사이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증가율이 작지만은 패키지, 돈이 된 패키지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좀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항공 얘기하면 항공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항공 여객은 네. 사상 최고가를 여전히 가고 있어요. 아하.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후년에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저께 네. 주가 기억나세요? 아니요. 어저께 걸 기억 못하지만. 당황하셨네. AK홀딩스랑 예, 맞아요. 최근 2012년 동안 최근에 보면 거의 40~50% 올라간 게 50%는 뭐야 거의 100%라는 게 하나 그 AK홀딩스가 올라갔고요. 네.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여행에 정말 한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그 항공주가 또 유가 때문에 좀 출렁거리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 분이라면 AK홀딩스나 이런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섹터 오늘 주가 흐름도 마침 좋습니다. 이 가운데 금요일 저희가 여행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랑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방학과 관광 주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여행주에 굉장한 수혜가 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광주나 관련 이런 주식이 올란다 그러면 네. 정부 이런 거 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을 갖고 왜요? 있어요. 저는 애를 다 키워본 사람 입장이잖아요. 다 커가고 다 해봤거든요. 이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주말에 처음에 학교 안 가기 시작했죠. 네. 그럼 무조건 격주 놀다가 지금 안 놀고 방학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좋죠. 애들 어렸을 때. 애들 크면요. 일단 부모를 안 쫓아다녀요. 애들이요. 대한민국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뭐 여행 이건 넌센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학원 선생님들이 좋아합니다. 학원 하시는 주말에 분들. 학원 보내는군요. 특히 주말에 보면요. 예전에 이런 거 주말 휴일 생기기 전에는요. 네.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주말 체육이 난리 납니다. 다 주말 체육 가요. 체육을 학원에서 배워요? 학원에서 가기도 하고요. 그 선생님들이 운동장 다니면서 하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계시지만요. 줄넘기도 학원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주는 게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거는 학원 좋고 그 선생님 좋고 제일 좋은 건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대박이죠. 그쵸. 학교 선생님 노는 날이 선생님이 많아지잖아요. 놀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일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좋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 관련된 학원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좋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 수혜주를 뭐 메가스터디나 교육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수혜주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도 맞긴 맞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짧게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학생 수도 준다는데 그 경쟁이 심해지고 학원은 여전히 그러네요.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학원들을 찾기 쉽지 않고 다만 ETF 같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쉽지 않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네. 건 상관없이 여행사의 큰 회사는 괜찮다. 그래서 하나투어랑 모두투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이럴 때 저는 모두투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모두투어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투어는 이미 조금이지만 면세점을 지금 인천공항에 지금 땄어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이번에 또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에 참여를 들어갔는데 들어갔죠. 이번에 6월, 7월 안에 결정이 나는데 저는 모두투어에 관심이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하나투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바운드, 특히 중국 사람 대상으로 인바운드는 모두투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라는 게 손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 컨소시엄을? 네, 대기업에 그러니까 지분은 작지만 대기업과의 2개 중에 현대백화점이 만약 딴다 그러면 모두투어는 뭐 행복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기 방학과 또 관광 주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따른 수혜라기보다는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 수혜를 모두투어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